주식을 사주라고요? 아이들한테 주식 사줘야죠. 유태인 왜요? 주식은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월세로 살아요. 월세를 그렇죠. A 선생. 월세를 그렇죠. A 선생. 월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하다. 네.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하고 더불어서 우상향을 하고 월세는 나한테는 익스펜스인데 그 자산을 소유하고 갖고 그게 네. 금융 문명의 아주 전형적인 또 나오셨네. 전형적인 거죠. 오늘 진짜 명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분은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우시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굴리는 자산만 해도 굉장했고 그분이 40대 때 연봉이 1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0억. 10억. 그런 분을 이제 모실 거예요. 우리 존리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이제 미국에서 오신 게, 예. How are you? 예,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조금 사전에 좀 정보를 드렸는데 40대 때부터 연봉이 엄청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예, 10억이면 기억 잘 안 나요. 예. 예. 그 내노라 하는 그 미국의 부자들, 뉴욕의 부자들의 돈을 이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던가요? 예, 몇 가지 있어요. 부자인 줄 몰라요. 본인이? 네. 그럼 어떤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하고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자동차도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저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제가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출장을 오거든요.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네네. 그럼 이제 제 동료들 돈 많은 사람들이죠. 그 부자들하고 같이 한국으로 오면 두 가지를 갖고 놀래요. 한국에 같이 오면? 네, 같이 오면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이 민족이. 남대문에서 새벽부터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한국은 잘못될 수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여긴 투자해야 된다. 그 명성실. 그렇죠. 예. 근데 또 한 가지 좀 근심이 되는 거는 옷차림들, 백, 네. 자동차. 왜 이렇게 어려운 돈을 가지고 왜 저렇게 소비를 할까? 아니 좋은 차, 좋은 백, 좋은 옷 그런 거 벌라고 금융을 공부하고 이러는 건데 그게 즐기려고. 잘못된 금융 방식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렇죠. 왜요? 선생님 화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 화나신 것 같은데. 10년 전에도 저랬어요. 순간적으로 좀 잠시 놀랐는데요. 아니, 좀 예의를 갖춰주세요. 아니에요. 마시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게 궁금해요. 요새 욜로족들이 많잖아요. 현실에 이게 조금 집중하는 미래보다도. 근데 저는 그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욜로족이라는 게 뭐예요? 소확행.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단정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파멸의 시작이에요. 아, 오늘 주제 강연이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욜로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존리 네. 대표님의 명강의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요즘 욜로족 보면은 집은 뭐 전세 살고 월세 살아도 차는 좋은 거. 집값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차를 그게 타거든요.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어서 어디다 써? 아니에요. 차가워요? 없으세요? 없죠. 네? 네. 아니 근데 한국처럼 차가 없어도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맞아. 하기야 버스. 아니 버스가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아니, 쌀 그래도 거예요. 우리가 M 증권 하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표시면은 솔직히 그 기사도 아니요, 있고 그런 건 없죠. 예? 저희는 그런 차가 없어요. 회사차가 없죠. 아니 또 직함이 그럼 본인이 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우리 한국의 대표님 같은 분의 마인드가 특이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부산인 사람. 대표님은 얘기하고 아니, 우리는 대표가 아니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그럼- 한국 문화에 예. 가장 나쁜 문화가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나라예요.
맞아. 부자처럼 아직은 그래. 보이려고 하는 문화가 강하죠. 인정.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요.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그럼 선생님 뭐 타고 오셨어요?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아 근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왜요? 아니 번만큼 쓰셔야지. 쓰는 방법의 문제죠. 왜 자동차에 내 돈을 버려요? 그럼 어디다 쓰세요? 자신을 위해서 뭐 투자하고 내가 이거 사는 걸로 아 행복하다. 뭐 취미나 뭐 이런 거 음. 없으세요? 좀 공짜로 하는 걸 좋아해요. 머리 숱이 많으시네. 저 부자께서는 저 티셔츠, 네. 저 바지, 신발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럼? 뭐 상표는 말할 수 없지만 네. 이렇게 못 파는 데가 많죠. 상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이거만 삐처리 좀 편집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나요? 하이스도 하이스- 예. 그래서 와이스 옷을 다 옷이 있어요. 아이 셔츠 있더라고 셔츠 있어. 와이스도 팔아요. 5천 원이에요. 예. 아, 그거 5,000원 주고 사신 거예요? 이거는 10,000원 정도 돼요. 예. 명품이네요. 오늘 갖고 계시죠. 오늘 촬영하기 때문에 좀 비싼 거 입고 가요. 아, 왜냐면- 산뜻해요, 산뜻해요. 예, 그게 철학이에요. 맞아, 맞아. 내 이 돈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좋은 일 많이 해요. 주니어 투자 클럽.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속 도네이션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걸 어렸을 때 배우고 그 돈으로 그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것까지 합니다.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커피요? 네. 비싼 커피.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그런 커피숍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뭐 7, 8천 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여자분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대표님의 말씀은 그럴듯한데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200만 원 월급쟁이다. 근데 열심히 일한다. 근데 내가 하루에 커피 마시는 게 나한테는 엄청난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왜 뺏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도 병에 걸렸구나. 아이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선생님,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요새 사고도 많고. 근데 너무 그렇게 미래미래하다가 그러니까 저기 커피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병에 걸리셨대요. 나는 병이에요. 나는 확실히 병인데. 친구가 사기하면 돼요. 같이 잘 살아야 된다면서요, 대표님. 아,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닌데 예, 예. 지금 버시는 금액에 대해서 커피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아. 그건 괜찮다. 근데 아까 그분은 이거 아깝게 번 돈을 나한테 왜 커피를 선물할까? 미래를 선물해야죠. 그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 경제 메뚜기 된다고 이제 아세요? 세계 2위까지. 2위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단 한 가지 방향이 잘못됐네. 방향이 잘못됐죠. 네. 정확하죠. 한국은 심각하다.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로 그래요?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예, 가장 안 된 예. 그리고 자살률 세계 1위죠. 한국은 노인층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근데 그 자살을 왜 할까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제 주위에 보면 일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지금은 돈이 별로 없죠. 왜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한국에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선생님, 부자의 그 지점을 어디로 봐야 돼요? 부자. 부자는 절대적인 돈이 아니에요. 예. 부자는 내가 100억 있다가 부자가 아니고 네네. 부자라는 건 그거예요. 돈으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돈으로부터의 독립.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간다든가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라이프를 은퇴하고 나서 앞으로 100살까지 살 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자유로운 부자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까? 계산해 보셨어요?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정확히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4%? 네. (4천만 원이 내 1년 생활비예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네.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노후 준비가 대부분 안 돼 있고 바꿔야 되겠죠. 네. 이제 한국은 바꿀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왜 한국은 부자가 안 될까요? 근데 한국은 절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그걸 이제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금융 문맹이라는 거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전반적인 돈에 대한 지식이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요. 대대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근데 금융 문맹은요 질병이라고 그래요. 질병이요? 질병이에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전염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금융 지식이 내 자녀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후진국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문명에 가장 잘 나타난 게 첫 번째가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더 잘못된 거는 사교육비죠. 사교육. 1년에 20조, 30조가 학원비에 들어가요. 부자가 안 되는 이유, 그 사교육비. 그건 무조건 끊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장 끊어야 돼요. 네. 분명하게 알 거는 우리의 부자 만들게 되면요. 부자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하게 해야 돼요. 야? 공부 잘하면 부자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옆집 애가 공부 너무 잘하면 측은하게 여겨라.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대표님 공부 못 하셨어요? 전 자퇴했습니다. 네, 자퇴했어요. 세 분 공부 잘하셨어요? 못했다 그래야 공부는 하고 싶은 아이만 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사업을 해야 되고 기업을 이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부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한국은 뭐라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부자 될 수가 없는 교육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야가 좁죠. 이 세상에 이런 시험에 나와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항상 주문을 외워요. 우리 얘는 옆집 애다. 여유로워. 근데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분위기가 주변에서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그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잘해야 된다라기보다 앞으로 네 삶을 멋있게 재미나게 그게 이제 살아. 문맹인 거죠. 그게 금융 문맹인 거죠. 아니 정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나처럼. 잘 저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보고 아니에요. 안 되겠다. 다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애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요?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교육비 100만 원, 200만 원 쓰이는 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줬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인 됐을 때 그 돈으로 뭐 하죠?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창업. 다 대기업 가는 건 아닌데. 아니 그 맞아. 대충 계산만 해봐도 한 달에 사교육비로 한 100만 원씩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15년 정도만 이렇게 모은다고 하면 한 1억 8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이 가만히 있을 때 1억 8천이고요. 그게 네. 15년 동안 일한다 그러면 더. 그게 5억도 되고 10억도 되는 거죠. 그걸 자녀한테 이제 그러니까 자녀. 그렇죠. 그럼 그 아이는 그 돈 가지고 그죠. 창업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한국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요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유태인 모델을 삼아야 돼요. 아 우리 유태인까지 가야 돼요. 유태인은 왜 저렇게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인구가 전 세계를 지배할까? 뉴욕의 그런 경제 중심의 중요한 자리도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 유태인이죠. 네. 모든 증권,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증권회사 이름이 유태인 이름이죠. 아. 그래요? 뭐 골드만, 뭐 리만 그 다 유태인 이름이죠. 그 MAN으로 끝나는 게 유태인 그 성이에요. 왜 유태인들 저렇게 성공적인 라이프를 살을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유태인은. 유태인은 성인식을 몇 살 때 하죠? 13살. 맞아요. 정확합니다. 13살에 해요. 그래서 이때 전 친척들하고 친구들이 모여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갖고 와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옵니다.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를 갖고 시계. 시계. 예. 세 번째로는 현금을 갖고 와요. 돈이요? 예. 어머.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물로. 예. 성인식 선물로. 그렇죠. 현금. 현금. 그래서 그 당시에 모이는 돈이 대부분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모여요. 그 5천만 원 가지고 엄마가 갖는 거 아니에요? 행사 끝나고? 뭐 그런 사람도 엄마가 갖는 거 아니에요? 행사 끝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거는 내가 안 알아봤습니다. 그때부터 그 관리를 시키는 평균적으로 거예요, 돈에 대해서? 모이는 돈이 약 5만 불이라고 하니까. 거의 결혼 자금보다 많네요. 그렇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예. 이 아이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도 가르쳐주고 야, 빠르다. 그다음에 유태인들은 온 가족이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집이 빚이 얼마다든가 아이들을 성인 취급하는 거죠. 사실 어렸을 때 돈 알면 안 된다고. 그렇지. 돈 주지 마. 엄마들이 주면 안 된다고 뺏어가고. 그러고 뺐고 네. 통장에 있어 이러고. 돈 밝힌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밝히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밝히게 만들어야죠, 애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어. 밝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돈의 귀함을 가르쳐주고 돈을 어떻게 가치를 벌고. 알려주고. 그렇죠. 이 돈이 그리고 돈을 벌어보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몇 살 때부터 투자하죠? 본인이요? 네, 대부분 사람들. 뭐 취업하고 뭐. 그쵸, 한 그렇지 않아요? 아니, 60살부터 해요. 60살부터. 뭐라고? 뭐 10세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주다가 갑자기 은퇴하니까 큰일 났구나. 아, 퇴직금. 어머나, 그러니까 어머나. 퇴직금 가지고 치킨집 차리거나 아니면 그래, 치킨집. 막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무슨 주식 사야 돼? 뭐 부동산은 어디가 좋아? 그때부터 생각하니까 맞아. 그때부터 한국의 빈곤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가르쳐야 되겠죠. 네. 돈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줘라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식을 사주라고요? 아이들한테 주식 사줘야죠. 유태인 왜요? 주식은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내가 주식으로 망해서 아니, 그래요. 화병이지. 따로 만나야 될 선생님 것 같아. 안티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예. 대표님도 자제분들한테 그렇죠. 계속 사주고 있죠 펀드를. 그리고 우리 생일날 펀드로 사주고 있고. 생일 선물로. 그럼요.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라는 건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난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뭘까요? 투자. 투자인데 가장 좋은 투자가 뭘까요? 주식. 주식이죠. 뭐예요? 우동생이에요? 우동생이에요? 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 해외 갔을 때 삼성 나오고 LG 막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랑스러워요. 자랑스럽죠. 네. 근데 왜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려고 생각을 안 하죠? 주식은 내가 그 기업과 동업하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91년에 사서 한 번도 안 팔았죠. 그래서 100배도 벌고 200배도 버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 거예요. 기업을 성장하게 되면 나도 성장한다는 거죠. 선생님, 네. 조금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그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주식에 투자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거의 가장 많죠. 어머나. 그거를 지금 부인이 다 알고 계세요?
거기서 부인이 왜 나와? 아, 궁금해서. 아니 아니, 전문가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같이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이? 예, 그럼요. 그리고 가 의논하고 하죠. 근데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돈 번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주식을 해요. 하는데 정말 주식으로 많이 실패를 봤어요. 그거 이제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라 아마 카지노에 간 거였을 거예요. 투기를 하죠. 네,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저는 주식을 투자하면 10년 동안 안 팔아요. 네. 그게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팔 때는 언제 파느냐?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에요. 안 파는 게 기술이라고. 안 파는 기술을. 그게 우량주나 이런 거일 때 안 팔아도 이게 뭐 아니 폭이 그러니까 좀 자기가 생각할 크지 때 않- 연구를 해서 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예. 안 파는 거예요. 어머나, 몰랐어. 그- 진짜 그런- 사고 팔고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받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예, 예. 기업의 성장을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IMF 직전에 제일은행에 몰빵을 하셨어요. 그것도 SK텔레콤을 다 팔아가지고 IMF 98년에 SK텔레콤을 다 팔아서 제일은행에 몰빵하셨는데 이유가 뭐 소스가 그때 있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는 게 막 이제 오니까 네.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거 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 은행은 안 망한다. 은행 중에 1등 그때 제일은행. 거기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소신 있게. 당시로는 뭐 합리적인 판단인데 네. 그거를 끝까지 쭉 갖고 계셨습니다. 소각될 때까지. 아니 그 대표님이 제가 말씀하신 아까 이제 것처럼 한- 이렇게 네. 오랫동안 지속하고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좋은 결과물을 이제 대표님께서는 맞아요, 얻으셨지만 맞아요. 네. 그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미스테이크를 했죠. 첫 번째 미스테이크는 여러 종목에 분산하지 않은 미스테이크가 있고 몰빵. 그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IMF를 겪었죠. 근데 저는 S텔레콤을 더 샀죠, 오히려. 근데 그분은 그런 판단을 내린 거는 판단의 문제지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주식 투자에 실패한 거를 무용담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 봐, 나도 망했잖아. 그러니까 난 주식 투자 안 해. 이거는 마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걸 보고 절대 차 몰면 안 돼.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아우 적극적이네요. 이렇게 돈 얘기하니까. 지금 다들 주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얘기 아니고 본인 얘기인데 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이 늘 되는 게 내가 이걸 10년을 넣어둘 수 있을까 하는 게 늘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또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죠. 진짜 남들은 막 늘어나는 그렇죠.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이슈가 되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옮겨야 되나 생각도 들고 어. 그런 게 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에 간 거죠. 제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또 재미도 있고 쫄깃쫄깃하잖아요. 대부분 카지노에 간 거예요. 이제 결정적으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주식을 사잖아요. 사자마자 팔 생각을 해요. 맞아. 왜 웃어요? 사자마자 아, 뭐가 이렇게 찔려 막. 야,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막 이제 12,000 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2,000 되면 막 팔아요. 그리고 자기는 천재인지 알아요. 역시 나는 천재야. 근데 그 2만 원 가요. 그럼 내가 왜 팔았지? 또 반대로 10,000원을 샀어요. 8,000원이 되면 증권회사에서 전화 와요. 손절매하라고. 너무 이해가 안 가죠? 난 그 회사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는데 10,000원이었는데 8,000원 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좋죠. 10,000원인데 20% 박앤사이래. 아 또 사라고요? 아니 나 이 회사가 좋다고 샀는데 네. 10,000원 주고 어저께 10,000원이었는데 오늘 8,000원 되면 더 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선 팔으라고 그래요. 그걸 손절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손절의 타이밍을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그걸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재고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타이밍은 절대로 맞추는 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없는 거에 맞출 필요가 없죠.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 기업이 잘 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보니까 게임도 전부 다 이 게임을 너무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뭐 온 국민이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만드는 회사는 안 망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네네. 그거를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오래 지나면 그 기업은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런 그 주식 가격이 거기에 수렴을 할 거다. 그런 거죠.
그럼 언젠간 이거를 속된 말로 팔아야 현금화를 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투자처가 생길 텐데 그럼 시기를 언제? 그러니까 계속 들고만 있어서 기분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팔 때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죠. 내가 틀렸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때 팔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옛날엔 좋았지만 더 이상 이 산업이 좋아지지 않게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근데 단 한 가지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주식은 안 파는 거다. 주식은 안 파. 예외 조항이다. 팔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냥 그래프 하나에 팔고 막 그래서 어떤 건- 미국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네. 일본이 1980년대 어땠어요? 일본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잘 살았는데. 예, 은행도 1등부터 10등까지가 일본 은행이었고요. 모든 그랬던 기업도 시절이 전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일본이 대세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나라. 그래서 1980년에 미국은 401k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월급쟁이들이 노후 준비 안 될 거다. 금융 문명이 많다 미국도. 그래서 강제로 해야 되겠다. 강제. 네. 그래서 월급의 10%를 무조건 대신 투자해 주는 거예요. 주식에. 그리고 회사들도 도와줘요.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500만 원을 더 도와줘요. 근데 못 건드립니다. 60세까지.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401k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모든 월급쟁이들의 돈이 주시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돈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죠. 창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야 너도 창업하고 나도 창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죠.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생긴 미국의 기업들 보세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다 엄청난 기업을 이뤘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이었어요? 예, 그렇죠. 1980년도에 미국의 영리한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까 사교육비 1년에 30조가 들어가는 돈을 우리 아이들 투자금으로 바꾸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의 코스피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상장하고 싶어 하겠죠. 사실 여기 뭐 부부 이렇게 남편분들이 오셨지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내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네, 살짝 얘기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 어릴 때부터 제가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금융 관련 교육이라고는 그러니까 집을 계속 넓혀가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넓혀서 집을 이사를 가고 융자를 갚고 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아, 집에 투자를. 예, 부동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 하우스푸어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부동산은 손해 안 보는데 네. 주식은 손해 보는 거라서 투자하면 안 돼. 그게 이제 가장 일본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죠. 근데 저희는 어른들이 일단은 땅은 부동산은 도망가지 않는다. 그렇죠. 거기 있다. 그런데 30년을 놓고 보면요. 부동산을 투자한 게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 게 벌었을까요? 주식이 훨씬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이냐 부동산을 따질 때 결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확장성이에요. 확장성이에요. 확장.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50년 전에 50평짜리 집을 샀어요. 50년 지났어요. 근데 50평이 100평 되나요? 땅값이. 땅값이 올랐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좁게 사는 땅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간 거예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보면 주식이 훨씬 더.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죠. 부동산 사람이 돈 벌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끝난 거예요. 이런 지식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집을 너무 갖고 싶잖아요. 뭐 지금 시점에서 또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또 그게 이제 사야 되는지 말아야 그게 이제 집을 사는 게 유리한지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따질 줄 몰라요. 모르겠어요. 가장 좀 합리적인 게 집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투자하는 거 아닐까? 집은 아니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집은 그래도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늘 집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만요. 그게 엄마 아빠가 나이 많으려고 20년을 그렇게 펴빠지게 일하시. 넌 20년, 나는 50년 넘게 들은 얘기야. 집을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부부가 집이 필요하다. 집을 사죠. 그러면 이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똑같은 집에서 월세를 사는 게 좋을까? 계산해봐요, 안 해봐요?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저는 그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대출금을 월세 낼 걸로 그 대출을 갚아서. 그쵸 그쵸. 맞아. 예, 그렇게 하는 경우 남한테 주느니 해서 내 집으로 만드는 게. 그래서 그게 위기의 시작이에요. 그게 무슨처럼 얘기했다가.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10억을 주고 사잖아요. 네. 그럼 내가 버는 거에 거의 대부분을 거기에 넣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은행비를 갚아야 되죠. 한 40이 됐어요. 재산이 뭐 있죠? 집 하나. 집 하나죠. 근데 그 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근데 아직도 빚이 남아 있어요. 그럼 울죠. 근데 한국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전부 부동산에 있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계속 부동산은 불패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 부동산 계속 올라가죠. 절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없죠. 일본의 케이스는 어떻죠? 20년 동안 부동산이 계속 하락됐죠.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 100이었으면 지금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월세로 살아요. 월세를. 그렇죠. A 선생. 월세를. 그렇죠. A 선생. 화가 너무 나셨어. 농담이 진짜. 농담도 잘하셔. 여러분 이게- 믿어주세요. 무슨 집이냐가 나.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선생님 무슨 집이냐에 따라 다르다. 아니. 한 300평짜리 월세로. 그게 아니고 예. 월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하다. 네.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하고 더불어서 우상향을 하고 월세는 나한테는 익스펜스인데 그 자산 소유하고 갖고- 그게 네. 금융 문명의 아주 전형적인 또 나오셨. 전형적인 거죠. 좋아요, 좋아요. 내가 아니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분석을 받아야 알아. 아 이게 아니구나. 와이프가 부인이 더 크게 웃는다? 자, 표정 봐. 금융 문명의 아주 전형적인 또 나오셨. 아주 쌤통이네, 그 표정. 아니에요. 두 분이 투자할 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죠. 계속 좀 해주세요. 경제학과 출신. 근데 대부분이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세 내는 거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금융 문명의 깊은 전염병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회 비용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그래요. 그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국가가 경쟁력이 생기죠. 지금부터는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늙었을 때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돈을 아껴라. 오늘 내가 커피 안 사 먹은 돈, 자동차 판 돈, 계속 그런 돈을 만드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돈을 살려고 그랬다가 이 돈으로 투자해야지. 그래서 안 사고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